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설 연휴 끝자락부터 찾아온 강추위가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철원이 영하 28.1도, 설악산의 체감 온도가 영하 43도를 밑도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대기의 동서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으로 시베리아에 쌓였던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는 크고 작은 동파사고와 시설물 안전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자리에 모셔서 미래와 희망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2023 다시 태어나는 강원도 새해 인사드립니다 코너. 오늘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 국회의원 모시고 지역의 미래, 비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의원님? 네, 연말연시에 한 7천여 분의 춘천 시민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행사들이 많이 재개가 되어가지고 행사 다니면서 많은 시민을 만나서 올해 새롭게 해야 될 일도 계획하고 그리고 설 연휴 때 전통시장도 장보기 하면서 설 민심도 둘러보았습니다. 네. 참으로 힘들게 살고 계시지만 새해니까 조금 더 희망찬 정치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민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2023년도는 도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최대 화두는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 지난해 통과가 됐죠. 이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과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를 해서 22년도 5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골격은 만들어졌지만은 강원도를 위한 특례가 많이 빠져 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래서 바로 1차 개정안을 냈습니다. 18개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18개 부처장관이 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끔 지원위원회 설치법안이 만들어져서 9월 달에 작년 9월 달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강원도청에서 181개의 강원도 특례를 담은 전부 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강원도가 그간 규제를 통해서 받은 것을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충실한데 너무 많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압축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역시 그 중심에는 규제 완화의 힘을 좀 받아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가장 큰 강원특별자치도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 시행된 지 이게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거든요.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지난 국정감사 때 핵심적인 주제로 혁신도시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12개 혁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전국 혁신도시를 다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역 물품을 얼마나큼 구매를 했는지,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삶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다 평가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또 예. 국민들의 86%가 지역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좀 더 심한데요. 12개 혁신도시 중에서 강원도는 지역 물품 구매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혁신도시가 지역 물품도 더 많이 구매하고 지역 인재도 더 많이 채용을 하고 또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높일 수 있게끔 혁신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도내 SOC 관련 현안들 또 굵직한 대형 사업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안,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토위원을 이제 3년째 하고 있고 2년 내내 하는 국토위원들이 별로 한두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참으로 행운이었는데요. 국토위원 하면서 원칙을 가졌습니다. 강원도에 일단 철도와 고속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철도 고속도로를 놓는다. 예. 두 번째, 철도와 도로가 끊어진 부분들을 잘 이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강원도 철도망과 도로망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것은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를 지난 10월 달에 착공식을 진행한 거 하나하고 또 100년 만에 수건이 풀린 용문 홍천간 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것이 가장 의미 깊은 성과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면대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대표 공약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네, 이 서면대교도 원래 제6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려면 앞으로 10년에서 1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 비용 10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향후 3, 4년 내에 서면대교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춘천 시민 잘 아시겠지만은 서면으로 가려면은 저쪽 신부급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의암 댐을 통해 가지고 가려면 한 25분에서 30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춘천대교 건너서 레고랜드 지나가지고 서면대교까지 5분 만에 서면대교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이 건설되어지는 것이죠.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자료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가 이제 레고랜드 중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춘천대교가 놓여져 있고 서면대교가 놓여지면은 향후에 제2경춘국도하고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연결되고 용산대교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순환도로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의 수도권 접근성과 춘천 내의 순환 교통망이 완성된다. 서면대교 건설로 인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서 우리 춘천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 위기, 의원님께서는 이게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이건 레고랜드 사태가 아닙니다. 레고랜드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강원 중도개발공사 GJC라고 하는 기관이 부도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부도를 낼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출금에 대한 만기 도래가 원래 지난해 9월 달이 아니라 올해 11월 달까지였습니다. 그걸 차곡차곡 갚으면 되는 일이었고 이미 중도개발공사에서 4개월분의 선취이자를 지급을 한 상황이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만기 1차 마감일인 9월 29일 하루 전날 김진태 도지사가 GJC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부도로 이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기가 연장이 되고 그때까지 차곡차곡 갚아야 되고 다 갚지 못하더라도 뭐 한 나중에
전체 금액 중에서 뭐 400억 정도만 추가적으로 갚으면 되는데 예. 이것을 회생 신청했다가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그것도 작년 12월 달에 2,050억을 한꺼번에 다 갚는 그런 사태가 나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2,050억을 한꺼번에 다 갚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추가적인 연체이자가 12억 4,7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2,050억을 한꺼번에 갚는 과정 속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또 1,0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또 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자가 앞으로 115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럼 115억 플러스 12억 4,700만 원의 추가 이자를 강원도가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김진태 도지사 발 금융위기이다. 그래서 이 AA 등급의 지방 정부의 지방채가 고금리호가 되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행사하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연체이자라든지 추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예. 연쇄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총선이 이제 1년 2개월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선하면은 또 돈에서는 기형적인 선거구 얘기를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갑가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춘천의 단독 분구 가능할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다행히도 지금 국회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치개혁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1차적 목표는 춘천을 갑가을로 자체 분과하는 것이 최종적인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저의 목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하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전국의 춘천과 같은 상황의 지역구들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인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또한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은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그런 선거구제인데 이것을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 여기에 더해서 뭐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해가지고 혼합 선거구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가열차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춘천의 가장 유리한 선거구제로 개편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의원님의 최대 라이벌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선거구제가 되면은 네. 강원권을 하나의 대선거구제로 해서 지금 8명이 강원도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0명을 강원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뽑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내부,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힘 내부에서도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내부 경쟁자들이 가장 치열한 경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부 경쟁자라고 말씀하셨지 특정인을 또 역시 지목해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선거구제 관련돼서는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제시를 했어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 방금 또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어쨌든지 간에 정치권에서 돌입을 한 것 같고 중대선거구제 실현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의원님? 요건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 소신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예.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정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기득권 정치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OX 퀴즈를 통해서 의원님 생각과 바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응답이 다 끝난 후에 부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스피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모로 집권 여당에 밀릴 수밖에 없다. 들어주실까요? O를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현재 강원도정 운영 매우 잘하고 있다. X 들어주셨고요. 춘천 단독 분구가 되면 적임자는 바로 나다. O를 들어주셨고요.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
O를 들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강원도 전체 8석 석권 무조건 가능하다. X.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8석 석권은 아니라도 몇 석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4석이나 5석 정도가 네. 최대 목표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목표를 좀 제시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끝으로 2023세 희망을 담아서 강원도민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지혜로운 동물이자 때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깡총깡총 꽁충꽁충 뛰지 않습니까? 새해는 토끼처럼 도약하는 해, 건강의 해. 저 또한 깡총깡총 꽁충꽁충 뛰면서 춘천 발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깡총깡총 꽁충꽁충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민 그리고 온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허영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한번 여기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혜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남파 음악상에 정말 많은 훌륭한 음악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근데 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정말 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시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음악인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 상인지 간단하게 좀. 아무래도 1년 동안 이제 활동했던 음악가들 중에 한 명이 선택돼서 받는 상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훌륭한 일들을 했느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을 받으면서 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라 라고 주시는 상 같아서 조금의 부담감도 있기도 했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뭐 아줌마가 시키면 노래 부르고 막 했는데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보다 좋아하는 건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 분야가 막연하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좋은데 어떡하나 해야지. 그러면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되는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돼서 가고 대학교도 되나 한번 해보자 했는데 또 돼서 대학교를 오게 되고 우리 딸이 내가 몰랐는데 이 정도 실력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1차적으로 놀라셨던 것 같고 언제든 힘들면 그만해라. 언제든 힘들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그 석사 과정에 사람을 뽑질 않았대요. 한국 사람을. 사실 원서도 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대신 원서를 내줬고 가서 시험을 보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었어요. 그때는. 입학하자마자 저희 선생님께서 너 퀸 엘리자베스 콩쿨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많이 들어봤다고 했더니 4년 있다가 너가 거기 나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나야 뭐 나가면 좋지,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제 줄리어드 4년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마지막 해에 정말 나가게 됐어요.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점점 제가 무대에 설 때마다 이제 평가를 받는 게 더 커진 거예요. 이번에는 성공한 무대, 이번에는 실패한 무대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한테 이렇게 주입시키면서 노래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가슴에 뛰게 만드는 그런 노래에 대한 열정, 노래에 대한 설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설레임을 다시 되찾고 노래가 저한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들도 좀 많이 안 하고 좀 제가 정말로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연주들만 좀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가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하면서 그때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저만을 위해서 노래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때마침 학교에서는 또 여자 선생님이 필요했고 그게 다 한 번에 이렇게 좀 어떻게 맞았어요. 파도에 떠밀리듯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하는 얘기가 노래를 좋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노래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고 노래 때문에 마음에 한없는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노래가 됐으면 좋겠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노래 때문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홍이라는 게 성악이다? 예전에는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뭐 저렇게 얘기해. 막 어떤 분은 공기라고 얘기하고 막 없으면 못 산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싫다 막 이랬는데 점점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야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노력했고 무대에서 이만큼 불렀으면 아 혜란아 잘했어. 이 노래는 정말 훌륭했어 라고 제가 제 스스로한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거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네, 1월 25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